배놓고는 대한민국 특허품입니다. 오늘은 설사 유형별 원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변입니다. 찌꺼기보다 액체가 훨씬 많아서 물변이라고 부릅니다. 위, 소장, 대장의 연동운동이 모두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물변이 쏟아집니다. 물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물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에 장 속으로 들어가는 소화액의 양이 7000ml입니다. 그 소화액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모두 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설사입니다. 변 속에 액체가 아주 많으면 물변, 적으면 설사입니다. 설사는 물변만큼 긴박하지 않아서 화장실까지 갈 수 있지만 요란한 소리와 함께 쏟아지므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은 위장은 그나마 연동운동이 되지만 소장과 대장의 연동운동이 아주 허약합니다. 이런 분들도 고칼로리 음식이나 술을 먹은 후에는 물변을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진흙변입니다. 용변을 후에 화장지로 닦으면 진흙처럼 듬뿍 묻어나오는 변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위장은 연동운동을 하여서 위산이 음식물을 유미즙으로 분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소장과 대장의 연동운동이 부실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정상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형태의 변이 오래가면 결국에는 설사와 물변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고열량 음식을 먹으면 설사나 물변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형체가 있지만 물속에서 스르르 풀어지는 변입니다. 이런 변은 위장의 연동운동이 멈추어서 위산이 음식물을 녹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변 속의 음식물의 형체가 그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영양분의 흡수가 부실해지고 체력도 허약해집니다. 이분들도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물변이나 설사를 하게 됩니다. 네 가지 변의 공통점은 소화기관의 연동근육이 전부 또는 일부분이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즉, 소화기관의 연동근육이 허약하면 영양분과 수분을 소화,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가 나옵니다. 영양분 흡수를 못하면 설사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동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약을 먹으면 낫겠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마법의 약은 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운동을 해야 발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동근육을 발달시키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제가 연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열심히 달리기, 등산, 헬스 등 운동을 하는데도 설사가 낫기는 커녕 더 심해졌다고 원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팔 운동을 하면 상체 근육만 발달하고 다리 운동을 하면 하체 근육만 발달합니다. 뱃속에 있는 연동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뱃속 근육을 운동해야 합니다. 1999년도까지는 뱃속 근육 운동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뱃속 근육 운동기를 발명하여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배놓고를 하루 5분씩 일주일만 하면 설사가 멈춥니다. 하지만 체중 40kg 전후의 저체중자, 연세가 많은 분, 설사 경력이 오래되신 분은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분은 배놓고 발명가의 무료 맞춤 조언을 받으세요. 고객님의 체력에 맞게 운동 처방을 하여서 설사가 완전히 끝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4주 이내에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설사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하루속히 설사에서 벗어나세요.